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추석 명절에 있었던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저는 이번 추석 명절에 친정에 가질 못했어요. 운이 없게도 조카 한 녀석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 주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들어가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조카가 저희 친정 엄마에게 그 몹쓸 것을 옮기고 말았거든요. 그야말로 이번 추석 명절은 저희 집안에 코로나 바람이 부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잘 버티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뚝이 무너져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엔 가지 못했는데 최근 무리를 좀 한 탓인지 몸이 좋지 않은 저를 위해 시댁도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자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선 우리 남편 제 눈치 참으로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남편을 우습게 보거나 잡아대는 그런 여자는 아닌데 전적으로 남편 입장에서 남편이 제게 느끼는 감정은 이 여자 나 만나서 참 고생 많이 한다. 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를 만났다면 지금보단 훨씬 더 편안하게 살 여자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남편이 이렇게 저란 사람을 짠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우선 양가의 경제적인 능력이 좀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좀이 아니라 많을 수도 있겠네요. 시댁 같은 경우는 저희 결혼하자마자 슬그머니 용돈을 요구하시고 큰돈 들어갈 때마다 남편에게 아쉬운 소리 하시는 반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엔 아직도 건재하게 사회생활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결혼 7년 차인데 2년 전 저희 부부집 마련했을 때 친정 부모님이 재개발 호재가 있는 아파트를 하나 증여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재개발 언제 될지 기약은 할 수 없지만 기다리기 뭐하면 팔아버려서 현금화해도 되는 것이니 저희 부부 입장에선 손해볼 일은 전혀 없었죠. 친정 부모님은 뭐 하나 더 줄 거 없나 하고 저희를 바라보는 반면 시댁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항상 뒤에서 남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셨고 부부 공동 경제 체제이다 보니 결국엔 남편이 제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었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으로 돈이 필요하거나 뭔가 원하는 거 있을 땐 남편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게 직접 말을 좀 해달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펄쩍 뛰는 겁니다. 당신께서는 한 번도 남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이 없다면서 말이죠.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뻔한 거짓말을 하시니까 좀 어이가 없긴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 입장 곤란하지 않게 혹시 돈이 필요하시거나 하면 제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선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 입장을 조금만 고려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혹여 시어머니 자존심 상할까 싶어 몇 날 며칠이 뭡니까? 몇 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거였는데 용기 내서 말씀드렸던 거였습니다. 내 남편이 내 눈치 보는 것도 싫었고 그리고 시댁 형편 넉넉하지 못한 거 제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시댁 책임져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속 시원하게 제게 체면 차리지 말고 직접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조심스럽게 요청을 드린 거였습니다. 살짝 애교도 섞어가며 그리 말을 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은 제 예상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뭐? 아니 얘 나는 그동안 우리 아들한테 10원 한 장 달라고 한 적이 없어. 우리 아들이 지 엄마 생각해서 알아서 준 거지. 누가 들으면 내가 뒷공문에서 딴짓거리 한 줄 알겠다. 나 정말 그런 사람 아니야. 아 그래요? 아니 저는 혹시나 그럴 일이 생기면 제게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럴 일 없어. 나는 우리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 절대 안 해. 그리고 내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닌데 뭐 내가 우리 아들한테서 기대서 사는 사람 같니? 얘 정말 생사람 잡네? 누가 그래? 우리 아들이 그래? 엄마가 원해서 돈 준 거라고 그러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제 말은 아니 그럴 일이 없다고.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그리고 우리 아들 몰라? 지가 마음이 통해서 주는 건 몰라도 만일 내가 돈 달라고 입 밖에 꺼내면 성질부터 내래야. 알면서 그러니? 그럴 일 없어.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니들은 니들만 잘 살면 된다. 나는 니들한테 하나도 피해 끼치고 싶지 않아?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서 그럼 남편이 딴주머니 찬 거 아니에요? 라고 의심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 남편은 절대로 그런 깜냥 안 됩니다. 제 모든 걸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 건 제가 좀 본 게 있거든요. 남편과의 카톡 내용들. 카드값 언제 나간다고 하지 않았냐? 돈을 좀 달라. 왜 이번에 용돈 이렇게 적냐?
너 이번에 상여금 나오지 않았냐? 니들은 둘이 돈 버는데 엄마 좀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니네 처가는 잘 살지 않느냐? 처가에 들어갈 돈 있으면 그거 주지 말고 엄마를 더 줘라 등등. 허언증인 건지 아니면 제게 체면 치레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분인 건 확실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저는 이해를 했어요. 시어머니 지원 좀 한다고 저희 부부 가게 경제에 그닥 큰 피해 오는 것도 아니고 자식된 도리이고 시어머니 도와드리는 것이 남편 마음 편하게 하는 것이라 판단되었기에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 기똥차게도 시어머니 제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시더라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저희는 이번 추석 명절이 시댁도 친정에도 가질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죠. 이유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 며느리 문병이라고 하셨는데 눈치는 챌 수 있었죠. 일종의 상여금을 챙기러 오시는 거구나. 그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 행동은 정말 과했습니다. 7년 동안 조심하고 시어머니 체면 지켜주기 위해 조심성 있게 행동한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으니까요. 한 10시쯤이었나?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식사는 하셨다고 해서 간단하게 다과를 남편이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어라? 올 사람이 없는데? 인터폰을 보니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이 온다는 말은 전혀 없었는데 제가 좀 놀라워하자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형수 얼마 전에 수술까지 했었는데 전화 한 통 안 한 시동생에게 당신께서 좀 뭐라 하셨다고요? 수술? 아, 한 달 전 결석 수술한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였지요. 거실엔 시어머니, 시동생, 저희 부부 이렇게 넷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근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 중심에는 당연히 당신의 아들인 남편이 추가되었었죠. 남편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내년쯤에 로스쿨을 준비할 참입니다. 원래 공부 욕심도 있는 사람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법무와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로스쿨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말끝마다 김변, 우리 집안의 대들보 김변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러실 때마다 남편은 머쓱해했고 그만하시라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그놈의 김변 소리 그만하실 생각이 없으신 듯 하더군요. 당신 아들 잘나고 착실한 거 당연히 동네방네에 소문내고 다니고 싶겠죠. 이해합니다. 그리고 내 남편 김변 되면 저는 변호사 사모님 되는 건데 저도 좋죠. 그런데 남편이 왜 그리 머쓱해하느냐? 그건 이유가 하나 있는데 제가 등록금을 대고 있고 그리고 한 학기 등록금은 저희 친정 아빠가 대주신 상태였었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남편에게 약속을 했더라고요. 만일 로스쿨에 들어가게 되면 3년 학비를 아빠가 대주겠노라고요. 갓디나 자기 힘으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 힘으로 혹은 로스쿨을 가도 처가 도움으로 가는 건데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김변 우리 김변 하니까 남편 입장에선 좀 듣기가 거북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실랑이를 하고 있는 도중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라? 이제는 정말 올 사람이 없는데? 인터폰을 들여다보니 헐, 이모님이셨어요. 시어머니 여동생이요. 이모님까지 왜 왔을까요? 게다가 이모님은 혼자가 아니었는데 와, 이모님 아들까지 대동을 해서 왔더라고요. 또 흠칫 놀랐죠. 이거 뭐 우리 집에서 모이자고 미리 짠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다들 아무렇지 않게 저희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해하는 제게 또 그러더군요. 이번에 네 이모 아들 우리 땡땡이가 취업했잖아. 늦은 나이에 취업했으니까 불안한 부분들이 많은데 똑똑한 큰형한테 이것저것 물어볼 게 많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불렀어. 이모 얼굴도 보고 좋잖니? 안 그래? 그때부터 정말 거북해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남편은 제 눈치 살피느라 안절부절, 컨디션 별로 좋지 않은 저도 점점 표정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이모와 이모 아들 역시 식사는 했다 하기에 또 다시 더가상을 차려 우리 집 거실에 시어머니, 시동생, 이모님, 이모님 아들, 그리고 저희 부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앉게 되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우리 집서 명절 쇠자고 할 걸 그랬나 봐요. 이렇게 다 모일 줄 알았으면 말이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경상도 두 여자의 심각할 정도로 톤이 높은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절대로 경상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이모님은 톤이 높아도 너무 높았고 대화를 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싸우는 듯한 느낌이었고 대화가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막 오디오가 물리고 하니
암튼 한 10명 정도가 각자 말을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두 분의 근황 이야기, 이모님의 아들 취업한 이야기, 너무 잘 되었다, 축하한다, 이제 결혼만 하면 된다 등등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야기의 주제가 저희 부부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사투리를 전혀 쓰지 못하기에 표준어로 대화를 읽어드립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우리 땡땡이 로스쿨 가는 거 알지? 앞으로는 김변이라고 불러. 아니 정말 변호사 되는 거야? 아유 언니 정말 복 터졌네.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결국 아들 변호사 만드는 거야? 하긴 우리 땡땡이가 제일 잘나긴 했지. 회사도 좋고 인물도 좋고 게다가 성실하기도 하고. 아유 언니 남편 복 없는 거 아들 복으로 다 채우면 되겠네. 그렇지 내가 좀 똑똑해. 다 내 머리 닮아서 변호사도 되고 하는 거지. 돈으로 뭐 해주지 못해도 그래도 똑똑한 머리 물려줬잖아. 그게 최고지 안 그래? 그럼 당연하지. 아이고 언니 참 좋겠다. 이제 고생 끝났네. 그럼 변호사 엄마 소리 듣는 거네. 사람들이 앞으로 언니한테 부탁 좀 많이 하겠네. 그래도 변호사 엄마인데 안 그래? 그럼 당연하지. 어깨 힘 빡 주고 다녀야지. 내 아들이 변호사인데 너도 어깨 힘 빡 주고 다녀. 네 조카가 변호사야. 침까지 튀어가며 남편 자랑을 하는데 너무 시끄럽기도 했고 지금 왜 우리 집 거실에서 저 두 분이 저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지 상황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럽더라고요. 남편은 좀 제발 그만 이야기하라고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멈출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요. 그때 살짝 기운 빠진 제 표정을 읽으신 건지 몰라도 그때부터 이야기의 주체가 제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부모복이 없는데 마누라복이 있고 처가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를 띄워주기 시작하는데 그 뭐랄까요. 시어머니의 말을 제가 곡해할 수도 있는데 제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물론 너무 사랑하긴 하지만 마치 사랑의 노예라도 된 것 마냥 다 퍼주는 그런 아내의 모습으로 저를 묘사하셨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내 좋은 머리를 닮은 것도 있지만 우리 땡땡이가 마누라를 잘 얻어서 그러는 거야.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이라면 죽고 못 살잖아.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우리 며느리 7년 만에 폭삭 늙은 거 보이지? 다 우리 아들 뒷바라지 아니라 그런 거야. 아휴 나는 우리 며느리 얼굴 볼 때마다 얼마나 안쓰러운 줄 몰라?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또 불평도 안 해요. 지 남편이라면 벌벌 떠는 애니까. 아마 다 이뻐 보이나 봐. 잘난 자기 남편 위해서 헌신하고 골병될 정도로 일하는 우리 며느리 보면 안타깝지만 그래도 저게 다 사랑의 힘 아니겠어? 안 그러니 며느라? 두 분이서 하도 화려한 대화의 장을 열기에 저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토스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받았죠. 아,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감사는 뭐 사실인데? 아유 우리 아들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너 같은 마누라 다 없고 말이야. 그뿐이야? 마누라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처가에서도 우리 아들 지원해주지 못해서 안달이잖아. 그 모습에 감사하면서도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사돈 어른들이 고생하는 네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며느라 암튼 나는 네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짠해. 순간 훅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주체할 수 없는 이모님 아들 시동생 다 있었기에 조금만 더 들어주면 끝나겠지. 그래 내 시어머니 내가 체면 안 세워주면 누가 세워주나 하고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 저희 부모님이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다는 그 말에 저 밑에서부터 용암 같은 것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에게 먼저 그랬습니다. 자기야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니 오시는 것도 좀 그랬었는데 이모님의 이모님 아들에 게다가 시동생까지 이번 명절 우리 집서 보내려고 했던 거야? 이만큼 이야기 나눠줬으면 이제 그만 가시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나 조금 불편하네. 제 말에 남편은 허둥지둥 됐고 분위기 순식간에 쌓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짐짓 놀라는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았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그러게요. 어머니 아들이 마누라 복이 있어요. 그래서 좋으세요? 그런데 저는 어떨까요? 아우 제가 시댁복이 있나요? 시댁복 없는 건 어머니도 잘 아시죠? 그럼 남편 복은 어떨까요?
남편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남편 잘 키워놔봤자 결국에 시댁사람들만 좋은 일을 만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네가 너무 좋은 며느리니까 우리 아들한테 너무 헌신하는 그런 마누라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어머니 아들에게 헌신하느라 폭삭 늙어가는데 그 모습 지켜보는 저희 부모님 마음은 산산조각으로 찢어지고 있죠. 그런데 어머니는 긴변 하면서 어깨에 힘 넣을 생각은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머니, 저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머니 아들 저한테 잡혀 사는 거 모르세요? 오늘 보니 어머니 허세만 있는 게 아니라 허언증까지 있으신 듯 하네요. 뭐라고? 허언증? 아니 너 지금 시엠이 쪽 주는 거냐? 내가 지금까지 네 칭찬만 했지 네 욕했어? 아이고 사람 말을 오해해도 분수껏 해야지. 내가 칭찬만 했는데 없는 시엠이니까 이렇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무시해도 된다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가 이 사람 변호사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도움 주시는 거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를 칭찬한 거라 생각하세요? 제가 폭삭 늙어간다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어머니 아들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저는 제 남편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사위 공부시키는 거예요. 김변이든 뭐든 만들면 저나 저희 부모님의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거지. 아무런 도움 안 주시는 어머니가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어머니 아들한테 죽고 못 살아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니까 하는 거라고요.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언성 높아지니 다들 하나둘씩 일어서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저는 화가 난 건진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의기양양, 마치 당신이 다 한 것 마냥 남편 잘되면 덕볼 생각 먼저 하는 시어머니가 좀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쏘아붙인 것 같아요. 결국 남편이 중재를 해서 시어머니도 일어서긴 했지만 현관에서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요.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었다고 당신께서 그동안 속은 것 같다라며 저희 현관에 침을 뱉는 게 아니겠어요? 아, 어른한테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너무 무식해 보였고 추해 보였습니다. 뒤돌아가는 시어머니 뒤통수에 대고 그랬습니다. 꼴보기 싫으면 안 보셔도 돼요. 저야말로 환영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 확실해졌네요. 어머니는 좋은 시어머니도 아니고 좋은 엄마도 아니라는 걸요. 아들한테 피해만 끼치는 엄마고 며느리한테 허세만 부리는 시어머니라는 것을요. 보지 마세요. 저도 어머니 앞으로 안 보고 싶어요. 좀 제가 과했나요? 저렇게 시어머니와 대판, 기싸움, 말싸움을 하고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자기가 피해되는 엄마는 맞지만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그리 말하는 건 아니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면을 세워줘야지 어떻게 깎아내릴 수 있냐고요. 아, 저도 잘한 거 없다는 거 알아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 시어머니는 잘한 건가요? 시어머니 이런 말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친정 엄마가 코로나 걸려서 저희 부부 명절인데도 친정에 못 간 거잖아요. 뭐 행사 때에 저희 부모님이 번갈아 가면서 코로나 걸렸으면 좋겠다고. 그럼 우리 식구들만 우리 아들 집에 모일 수 있지 않냐고 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참아야만 했다고요? 거드름 피우는 시어머니를요? 시어머니 문자에 저는 이리 대답을 했고 바로 차단을 했습니다. 어머니 면은 어머니가 세우시는 거예요. 아들도 세워주길 바라고 남이 어떤 며느리까지 어머니 면을 세워주길 바라세요? 저도 잘한 거 없지만 어머니도 잘하신 거 없습니다. 입으로 너무 많은 걸 무너뜨려 놓으셨네요. 남편 통해서 전화 들어오고 저와 통화하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조차 싫습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구는 건가요? 시어머니 본래 성격 괄괄하고 말 함부로 하는 분인 거 알고 있지만 그런데 사람이 좀 염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연락할 생각도 볼 생각도 없습니다. 뭐라 말을 해도 오해 풀리지 않을 것이고 시어머니 성격 원래 그런 분이니 절대 바뀌리라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거들먹거리고 아무것도 도와주는 거 없으면서 기대기만 하고 왜? 사람이 그러죠? 의기양양하는 게 아니라 좀 겸손할 순 없는 걸까요? 그거 하나 바라는 제가 너무 욕심인 건가요? 결국 시어머니의 겸손 없는 행동으로 인해 며느리를 잃게 되셨네요. 아마 저만 바라보는 남편도 조만간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남편도 시어머니의 행동에 학을 떼고 있는 중이거든요. 엄마냐 마누라냐 하하 물어보셨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